1864년 이하응의 아들 이명복이 조선 제2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판 속 상갓집 계에서 조선 최고 실력자가 된 흥선대원군. 어렵게 잡은 권력을 놓칠 수는 없었겠죠. 대원군은 여러가지 개혁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선 대원군은 조세제도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삼정의 문란을 깨부수려고 했던 것이죠. 삼정의 문란이란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 문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먼저 전정은 각종 세금을 토지에 결부시켜 부과했던 세금 제도였는데 양반들은 면세를 받는 땅도 많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인 은결도 많았죠. 반면에 백성들은 땅 한 결에도 어마어마한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받았고 심지어는 백지징세라 하여 없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받기 일쑤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 남자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포란 군역을 면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했는데요. 이 또한 탐관 오리들이 갖은 수작을 부려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쓰였죠. 황구첨정이라 하여 부리가 노란 어린 제비, 즉 갓난쟁이에도 군포를 부과했고 백골징포라 하여 사람이 죽어 백골이 되어도 군포를 부과했으며 신원 파악이 안되면 연좌제로 친족이 군포를 납부하는 족징, 실종되거나 도망친 사람 몫을 마을 이웃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인징 등 아주 더 짜낼 것도 없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끝판왕은 환정의 문란이었는데요. 가난한 농민이 먹을 것이 부족한 봄철에 관아에서 미곡을 빌렸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환곡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환곡은 최초 구휼미의 성격을 가지고 시행된 제도로 이자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법적으로 6개월의 1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러나 장리라 하여 규정을 넘어서서 6개월의 5할, 즉 1년 동안 빌린 곡식의 2배를 갚도록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번작이라 하여 없는 빚도 만들어 갚으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철종 제위기에 와서 흉년이 겹치고 피죽 끓여 먹을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한 농민들은 말 그대로 죽어나가게 된 것이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흥선대원군은 정전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잡세 징수를 금지했으며 군정의 문란 시정을 위하여는 군포를 개인이 아닌 호 단위로 부과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죠. 가장 폐단이 심각했던 환곡의 문란 시정을 위하여 사창제를 실시하는데요. 마을 단위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 그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둔 다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조세제도는 나름 정상 범위에 들어서서 운영되었고 국가의 조세 수입도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국고가 안정되기 시작했죠. 조세제도 개혁에 이어서 또 하나 흥선대원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이 있는데 바로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이란 쉽게 말해 교육기관으로 요즘의 사립학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 유생들을 교육하고 선대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당시 서원은 전국적으로 1,0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왜 이 사립학교들을 모조리 날려버린 것일까요? 당시 서원의 폐단은 심각했는데 우선 서원은 특정 학파나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당쟁의 근원지였고 군역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지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서원의 운영비, 제사 지내는 비용 등을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수탈을 일삼기도 했다고 하죠. 흥선대원군이 일부 서원만 남기고 서원을 모조리 통폐합하려고 하자 당연히 서원 철폐에 반대하는 상소가 전국에서 빗발쳤고 유생들이 몰려와 반대 집회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원철폐는 단행되었고 전국 47개소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죠. 유교의 큰형님 공자까지 언급하는 흥선대원군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원철폐로 전국 각지의 유생들과 그 가문에서 대원군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게 되는 것은 불보듯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자, 여기까지 보면 흥선대원군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태껏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 한방에 무너뜨리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소실되었다가 당시까지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경복궁 중건이라는 대업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물론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으나 흥선대원군의 총책임 하에 어찌저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복궁 중건은 시작됩니다. 그간 흥선대원군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이었을까요? 사업 초창기에는 종치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경복궁 중건을 위한 기부를 하고 노역을 자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한창 무르익을 때쯤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아둔 목재가 모조리 불타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사업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경복궁의 증건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목재와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슬슬 이 비용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선앙당이나 양반가문 선산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 목재를 마련하였으며 심지어는 도성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까지 거두었다고 하죠. 또한 초기 공사에 드는 비용의 큰 부분은 원납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납전, 즉 원에서 납부하는 금전이라는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점점 반강제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은 이렇게 반강제로 돈을 납부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원납전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안 좋게 해석하면 돈을 받고 벼슬을 판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일당 100의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통용시켰는데 당백전은 당시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당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백전의 실질적 가치는 상평통보의 대여섯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격언처럼 화폐 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배단과 불만, 갖은 역경 속에서 1865년 신정왕후의 하교로 흥선대원군의 총책임 하에 시작된 경복궁 중건 사업은 1868년에 고종이 신정왕후, 효정왕후, 철인왕후를 모시고 완공된 경복궁으로 옮겨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은 이렇게 재건된 것입니다. 경복궁은 완공되었지만 흥선대원군은 몰락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고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실질적인 권력 주체는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